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습니까?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찰 수뇌부가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닌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국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청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광명을 양기대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15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경찰청장 지명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뭐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 책임감, 소명의식 같은 그런 게 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특히 그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좀 더 받기 노력하겠다라는 게 저도 눈에 띄었고 또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러면 후보자님은 경찰이 일선의 그 수많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지 한번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십시오. 예, 우리 경찰이 자자찬 같지만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치안도 상당한 수준의 안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경찰의 어떤 재반 활동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위협한 알겠습니다. 점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그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이 고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쨌든 경찰이 그 유출의 지금 진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자님도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차피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다방면의 여러 가지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요. 경찰이 규정상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고 또 내부 규정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근데 아까 그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보고를 우리 후보자님도 받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경찰청장이 아닌데 어떻게 받았냐 했는데 다만 경찰청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비하고 해서 뭐 알려줬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것들조차도 국민들이 경찰을 더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공직 후보자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받을 그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한 사람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찰에서 유출의 진원지라는 것은 뭐 수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부간이 드러나려고 보고 다만 이 차제에 우리 이 경찰청장 후보자님께서 이제 경찰청장이 되시면 이번 기회에 그런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또 청와대에 대한 보고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청와대와 협의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꼭 필요하면 규정도 만들고 해서 정말 누가 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문제를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5만 경찰의 대다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 고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경찰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수뇌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역대 청와대 정권이나 뭐 정치권에 책임도 있긴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그래도 그 15만 총수라는 자긍심과 자부심,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엄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찰권을 행사했다는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뭐 그런 각오를 다져서 오늘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각오를 한번 더 어떻게 하면 이 경찰 수뇌부가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닌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랜 염원이자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이 된다면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것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신뢰가 더 공고해지면은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정말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미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경찰 활동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 반드시 처벌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에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문제가 많이 지적을 하면서 제기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정책관을 정책 담당관을 좀 만들어라 확장해라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내내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활안전국장 할 때 여성안전기획관 신설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노력한 기억이 나는데 그 인권정책관도 의지를 갖고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요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봤지만 피해자 2차 가해라든지 그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대려로 한다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 건 사건도 경찰이 전화 외부 얘기가 됐더라. 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